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트레이더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주제, 바로 브로커 선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전략이나 기술적 분석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브로커 선택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브로커를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금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브로커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브로커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제나 레버리지, 수수료, 플랫폼 조건은 무엇인지, 자, 그다음 실제 계좌를 개설 전에 어떤 체크리스트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제휴한 브로커를 활용해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브로커 선택을 단순히 계좌를 여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트레이딩 여정을 지켜줄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브로커란 트레이더를 대신해 시장에 매매를 실행해주고 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은 브로커의 자금을 예치하고 브로커는 그 자금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레버리지가 무엇인지 이미 이전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차트 분석에 트레이딩 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실제 주문 실행은 브로커 플랫폼에서 진행하죠. 이때 중요한 원칙은 분석과 실행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테랑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브로커 계정을 트레이딩 뷰에 연동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며 실시간 손익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원칙을 위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뷰는 분석 전용, 브로커 플랫폼은 실행 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브로커를 고르는 과정에서 트레이더들이 자주 범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데, 브로커를 고르는 과정을 마치 시험 문제 풀듯이 끝없이 비교하고 세부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다가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계좌 개설과 거래 시작이 지연되고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 부분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그와 정반대로 아무런 검증 없이 첫 번째로 보이는 브로커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나온 브로커라서,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대리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계좌를 개설하곤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접근 방식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인데요. 규제를 받지 않는 브로커일 수 있고 출금 지연이나 불공정 체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악의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하이브리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결국 내 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죠. 따라서 브로커 선택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 네, 핵심 조건만 점검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런 검증 없이 뛰어들지 말 것. 규제, 리뷰, 플랫폼, 출금 경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브로커 선택은 단순히 빨리 열고 거래해보자가 아니라 내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브로커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리적 제한입니다. 브로커 선택의 첫 단계는요,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에는 저마다 다른 금융 규제와 법적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커가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내가 사는 국가의 고객을 받지 않는다면 애초에 계좌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설이 되더라도 추후 출금 문제나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국, 유럽 브로커들은 미국 고객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규제가 워낙 까다롭고 그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는 특정 브로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하려는 브로커가 실제로 내 거주 국가나 주의 고객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는지입니다. 이 검증은 단순히 브로커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구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 지원팀에 직접 문의하거나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해 보거나 혹은 브로커의 약관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결국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브로커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질이 적지 않은 브로커의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규제인데요. 네, 브로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 규제의 여부겠죠. 아무리 낮은 스프레드나 매력적인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신뢰할 만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브로커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규제란 무엇일까요? 네, 규제란 해당 브로커가 특정 국가의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고 엄격한 법적, 재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규제를 받는 브로커는 투명성, 자금 보호, 고객 보호 체계가 갖춰 있다는 뜻이 되겠죠. 대표적인 규제 기관으로는 FCA, 즉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 중 하나로 고객 보호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NFA, 이것은 미국 선물 협회인데요. 미국 내 선물 옵션 브로커를 감독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CFTC, 네, 이거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입니다. 파생 상품 시장을 규제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ASIC, 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인데요. 호주 내 금융업체를 규제하며 글로벌 브로커들도 자주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G12 국가의 규제 기관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G12 금융권은 국제적으로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제를 받는 브로커는 반드시 고객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만약 브로커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금은 회사 자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반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 브로커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출금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고객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겠죠. 따라서 브로커를 고를 때는 반드시 해당 브로커가 어느 규제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커 홈페이지 하단이나 정보 규정 섹션에 보통 라이센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직접 해당 규제기관 사이트에서 라이센스 번호를 조회해 보는 것이 확실한 검증 방법입니다. 결국 규제 여부는 브로커 선택의 가장 중요한 안정 장치이며 이 부분을 이제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전략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자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브로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온라인 리뷰인데요. 이 과정은 단순히 참고 수준이 아니라 브로커의 신뢰성과 실제 운영 상태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구글 리뷰, 트러스트 파일럿 같은 플랫폼에서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별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후기를 통해 체결 속도, 출금 처리, 고객 응대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객 피드백도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브로커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 품질이 변하기도 하고 규제 환경이나 내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근 리뷰와 과거 리뷰를 모두 함께 살펴보면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리뷰를 볼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일부 리뷰는 경쟁사에 의해 조작되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과도하게 홍보성 리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개의 리뷰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출처의 평가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직접 검증하고 제휴 맺은 추천, 파트너, 브로커 목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서 무작정 인터넷 검색으로 브로커를 찾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리뷰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내 자금을 맡길 만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브로커를 선택할 때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거래 가능한 상품과 계좌의 유형입니다. 먼저 브로커가 제공하는 상품이 내가 원하는 시장을 포함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FX, CFD, 지수, 원자재, 암호화폐, 이 중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지
브로커마다 다 다릅니다. 트레이더 전략과 투자 목적에 따라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요. 예를 들어 단기 스캐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위주라면은 유동성이 풍부한 메이저 FX 페어가 적합하고, 장기적인 글로벌 투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지수나 원자재, 때로는 암호화폐까지 포함해 거래할 수 있는 브로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좌 유형인데요. 브로커는 보통 두 가지 대표적인 계좌 형태를 제공합니다. 표준 계좌와 로우 스프레드 계좌이죠. 표준 계좌 스프레드는 다소 넓지만 별도의 커미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요. 다만 스프레드가 넓어질 경우 단타 매매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로우 스프레드 계좌는 스프레드는 제로에 가깝게 매우 좁지만 대신 매 거래마다 고정 커미션이 부과됩니다. 전문 트레이더, 특히 스캘퍼나 잦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에게 유리하겠죠. 체결 단가가 정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비용 계산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트레이더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어떤 계좌가 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식에 맞춰서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장기적인 스윙 트레이딩 위주로 몇 번 진입만 한다. 그런 표준 계좌가 단순하고 효율적일 수 있죠. 반대로 나는 짧은 구간에서 수십 번씩 진입 청산을 반복한다면 로우 스프레드 계좌가 유리합니다. 결국 브로커가 제공하는 상품 범위와 계좌 유형은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트레이더인지에 따라 성과와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브로커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내 자본보다 더 큰 규모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000만 있어도 레버리지를 1대 100으로 제공받으면 실제로는 10만 달러의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레버리지는 트레이더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죠. 브로커마다 제공하는 레버리지는 크게 다릅니다. 일부는 1대 5에서 시작해서 어떤 곳은 1대 500, 심지어 1대 1000까지 제공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국가와 규제 기관에 따라 허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대 50이고요. 영국은 최대 1대 30. 그 외 일부 해외 브로커는 1대 500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낮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만 한다면 1대 30 또는 1대 50 수준도 충분히 큰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거래에서 계좌의 1%만 리스크로 설정한다면 1대 30의 레버리지만으로도 시장에서 원하는 포지션을 잡기가 충분하죠. 문제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기회가 아니라 도박처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즉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금 이상의 리스크를 지게 되고 결국 몇 번의 손실만으로 계좌가 무너지는 상황을 겪게 되죠. 따라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높은 레버리지는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낮은 레버리지는 절대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자체로 무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쓰이는 도구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레버리지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비율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수수료와 스프레드를 볼까요? 브로커가 수익을 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레드인데요. 스프레드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로 달러가 매수 1.1000 매도 1.1002라면 그 차이인 EPB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곧바로 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넓을수록 단타 매매나 스캘핑 같은 전략에는 불합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커미션인데요. 이는 포지션을 개시하거나 청산할 때 정해진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한 건당 $7 커미션이 붙는 식입니다. 커미션 구조는 주로 스프레드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로우 스프레드 계좌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경우 체결 단가는 매우 정교하지만 거래 수가 많을수록 누적 커미션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광고에 제시된 최저 스프레드가 실제 시장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로커들은 흔히 제로핍, 스프레드 같은 문구를 내세우지만 이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실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스프레드가 훨씬 넓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그 이유만으로 브로커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요. 진정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체결 환경과 일괄된 서비스 품질입니다. 네, 거래 중 서버 지연이나 갑작스러운 슬리피지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낮은 수수료라도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브로커를 고를 때 최저 수수료라는 광고 문구보다 실제 시장에서의 평균 스프레드, 체결 속도의 안정성, 고객 서비스와 지원 체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지원에 대해서도 볼게요. 브로커를 선택할 때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고객 지원인데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계좌 개설이나 거래 실행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지가 브로커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서버 지연으로 포지션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을 때, 출금 요청이 지연되거나 서류 확인이 길어질 때, 플랫폼 오류나 가격 피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고객센터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트레이더의 손실 여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고객 지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이메일이나 라이브 챗으로 문의를 보내보고 응답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단순히 답변만 빠른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는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지원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브로커의 수수료나 스프레드 조건보다 고객 지원의 질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자금 규모가 커지고 거래 빈도가 늘어날수록 문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팀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보험과도 같습니다. 결국 브로커 선택에서 고객 지원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트레이더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선택할 때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거래 플랫폼의 호환성입니다. 대부분의 브로커는 메타포나 메타5, C트레이더 같은 글로벌 표준 플랫폼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메타포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과 커스텀 인디케이터를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폭넓게 사용하는 플랫폼이고요. 메타5는 메타4보다 진보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자산 클래스, 지수나 원자재 등 함께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트레이더는 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체결 속도로 알려져 있고요. 프로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브로커마다 지원 환경이 다 다르다는 점인데요. 모든 브로커가 맥 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기기 환경을 완벽히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로커는 윈도우 PC 전용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맥 환경에서는 실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브로커는 모바일 앱 지원이 미흡해서 외부에서 포지션 관리를 어렵기도 합니다.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제 트레이딩뷰의 연동인데요. 요즘 많은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뷰를 메인 차트 분석 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브로커가 트레이딩뷰에 호가를 제공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기능이 지원된다면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곧바로 주문 실행까지 연계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인 매매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브로커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내가 사용하는 기기와 환경에서 원활히 실행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는지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 계좌를 열기 전에 데모 계정으로 직접 실행해보고 로그인과 체결 속도, 모바일과 데스크톱 간의 동기화, 인터페이스 사용에 대한 편의성,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플랫폼 호환성은요, 단순히 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와 직결된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플랫폼 환경이 맞지 않으면 실행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는 곧 성과와도 직결이 됩니다. 자, 이제 출금 프로세스인데요. 브로커를 평가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직접 써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리뷰를 읽고 자료를 찾아봐도 실제로 내 손으로 실행해보는 경험만큼 확실한 검증은 없습니다. 먼저 데모 계좌를 활용해보세요. 데모 계좌에서 가상의 자금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를 통해 해당 브로커의 실행 속도, 호가 제공 품질, 스프레드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고요. 또한 PC와 모바일 앱 간의 동기화,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편리성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 계좌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죠. 바로 실제 시장과 100% 동일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데모에서는 스프레드가 조금 더 좁게 표시되거나 체결 속도가 실제보다 빠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데모 경험만으로는 브로커를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는 실계좌 소액 테스트입니다. 네, 비교적 적은 금액을 입금한 뒤에 실제로 몇 번의 거래를 실행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출금 과정인데요. 돈을 빼낼 때 얼마나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는지 브로커의 신뢰도의 핵심 지표입니다. 규제 브로커라면 출금은 보통 1에서 3 영업일 이내에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요. 하지만 규제되지 않은 브로커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죠. 출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필요 없는 개인 서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심지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겨우 출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곧바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브로커는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로커 검증은 간단합니다. 네, 데모로 체험을 해보고 소액으로 실전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출금을 검증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브로커의 실질적 신뢰도를 가장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브로커 선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내 지역에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신뢰할 만한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지, 레버리지 수수료 및 스프레드 및 플랫폼 호환성, 그리고 리뷰와 실제 사용자 경험. 브로커는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관문인데요. 완벽한 브로커는 없지만 준비된 선택은 여러분의 트레이딩 여정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포렉스 파트너십 브로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파트너십 브로커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안전하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고객 지원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파트너십 포렉스 브로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글로벌 포렉스 브로커입니다. 외환 브로커로는 벤티지, XM, FP 마켓, 그다음에 인피녹스가 있고요. 안정적인 실행 환경과 다양한 계좌 옵션을 제공하며 초보자부터 숙련된 베테랑 트레이더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데모 계정 개설도 가능하며 모바일 앱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거래를 실행할 수 있고요. 빠른 체결 속도, 경쟁력 있는 스프레드, 다양한 자산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FX와 CFD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려는 트레이더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렉스 거래소는 외환, 지수, 원자재 등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거래하는 데 최적화된 브로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전통 금융시장, FX나 CFD에서 해당 브로커를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브로커 선택의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브로커는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열 수 있느냐에 그치지 않고 규제, 레버리지, 수수료, 거래 플랫폼, 리뷰, 계좌 유형, 고객 지원까지 꼼꼼히 검토해야겠죠. 또한 제휴 브로커를 통해 실계좌와 데모 계좌를 개설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내가 활동할 시장은 어디인지, 어떤 계좌 유형이 내 전략에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숙한 트레이더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네, 완벽한 브로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선택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신중한 준비와 올바른 선택이 앞으로 트레이딩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